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과 이야기를 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몰랐던 것들이 보이고 지나온 세월의 깊이만큼 삶에 대한 통찰도 커지죠. 그래서 흔히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 채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이야기, 특히 70대 이후에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랑도 못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랑은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나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안정적인 재산, 건강한 몸, 그리고 자랑스러운 가족 이야기는 스스로에게는 분명 큰 축복이고 기쁨일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다면 때로는 위화감을 느끼거나 비교의식으로 인해 마음의 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대화 하나, 표현 하나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반대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저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점에서 더 조심하면 삶을 더 평온하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오신 지혜와 결합하면 더 큰 빛을 발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차분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도 소개할 테니 여러분께 더 공감되는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70대 이후 절대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재산과 경제적 상황 자랑은 갈등을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이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일하며 모은 재산은 분명 스스로에게는 자랑스러운 성취일 것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그동안의 노력을 증명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하거나 소외감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에게는 단순한 일상 공유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무심코 꺼낸 이야기라도 상대방의 경제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산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안정성과 직결되고 때로는 자존심이나 자신감과도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의 대화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야기가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떠올리게 하거나 자신을 상대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이나 투자 소득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는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비슷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면 함께 공감하며 웃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비교의식과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재산 이야기는 많은 경우 비교의 요소를 내포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 의도와 상관없이 너는 어떤가? 라는 질문으로 들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듣는 이의 마음에 불편함을 남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계에 미묘한 거리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대화의 주제와 표현 방식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고 자랑스러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감정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나 심리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기보다 오히려 갈등이나 거리감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화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재산이나 경제적 안정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관계에서는 그것보다 공감과 배려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면 관계가 더 따뜻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친구와의 대화에서 생긴 거리감. 김 씨는 72세로 은퇴 후 매달 연금과 투자 소득 덕분에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취미로 골프를 즐기는 등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오랜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활을 공유하며 이번에 다녀온 여행지는 정말 좋더라 라든지 요즘 골프 치는데 푹 빠졌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친구가 점차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친구에게 조심스레 물었고 그 친구는 솔직히 말하며 그 친구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가 얘기할 때마다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느끼는 것 같아 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자랑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부족한 상황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두 번째, 건강에 대한 지나친 자랑은 질투와 비교를 낳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건강 관리에 성공했다는 자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며 건강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분명 칭찬받을 만한 성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 자랑은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의도치 않은 질투나 비교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운동과 식단, 생활 습관 같은 자신의 노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노년기에는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변수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이 건강 상태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자랑이 나는 이렇게 잘 관리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듣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더 큰 부담감이나 무력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 자랑이 낳는 미묘한 감정들. 예를 들어 은퇴 후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할 때 내 나이에 아직도 5km를 거뜬히 걷는다거나 골프 라운드를 하루 종일 돌아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인에게는 자신감과 뿌듯함의 표현일 수 있지만
듣는 이가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본인의 처지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나는 왜 저렇게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대화를 피하려 하거나 만남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주제일 수 있으므로 자랑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무심코 한 말이 만든 거리. 박 씨는 70대 초반의 건강한 노인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덕분에 또래보다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랑스레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침마다 1시간씩 빠르게 걷는다며 자신의 체력과 건강 관리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곤 했죠. 하지만 박 씨의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 중 한 명은 오랜 관절염으로 인해 걷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박 씨의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모임에서 위축감을 느꼈고 결국 박 씨와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뒤늦게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건강을 자랑한 것이 무심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조심해야 할까?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건강에 대한 지나친 자랑은 비교 의식과 좌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대처법. 겸손하고 공감하며 이야기하기.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겸손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더라도 자랑하는 톤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런 점이 좋아졌는데, 너는 요즘 어떤 운동을 해? 와 같이 대화를 상대방에게로 돌리며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의 건강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과 배려가 담긴 대화는 건강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 자랑은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가 명문대에 들어갔어. 혹은 우리 딸이 해외에서 성공했어 라는 이야기는 스스로에게는 큰 기쁨이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나 손주의 성취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친구나 지인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자랑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족 상황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이런 이야기는 부담을 줄 수 있고 심지어 관계에 예기치 못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친구들이라면 각자의 가족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어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나 손주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자랑은 의도와 달리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민감한 이유. 가족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존재지만 그 관계가 항상 이상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자녀의 독립 이후 느껴지는 소외감, 손주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노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가족 이야기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성취나 자녀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를 듣는 상대방이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상대방의 고통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가족 상황을 떠올리며 위축되거나 비교 의식을 느끼며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성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줄 수 있으며 자랑처럼 들리는 이야기는 이러한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모임에서의 가족 이야기로 생긴 갈등. 정 씨는 70대 초반의 노년으로 손주가 명문대에 입학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손주의 성취를 이야기하며 우리 손주가 이번에 의대에 들어갔어. 요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 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의 친구들 중 한 명은 오랜 시간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 손주를 보지 못한 채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더욱 큰 소외감을 느꼈고 결국 모임에서 점차 말을 아끼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나중에야 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손주의 자랑을 이야기한 것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로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상황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왜 조심해야 할까? 가족 이야기는 사람들의 삶에서 매우 감정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큰 상처와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가족 자랑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하고 스스로를 더 외롭고 힘들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이야기는 때로는 부러움을 넘어 질투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화에서 의도하지 않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대처법, 공감과 배려 중심의 대화.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가족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족 성취에 대한 자랑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잘 되어서 고맙더라. 같은 자랑보다는 요즘 가족들 다 잘 지내지? 너희 손주는 어떻게 지내? 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물어보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초점은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배려가 담긴 이야기가 더 큰 감동과 연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족 이야기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배려와 공감으로 나눈 대화는 가족 자랑보다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세상의 기준보다는 내 마음의 평화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즉 재산, 건강, 가족에 대한 자랑은 좋은 의도로 시작될 수 있지만 듣는 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관계와 존경받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배려와 사려 깊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삶의 지혜 채널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